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배당 받고 뭐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코스피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거의 3년 반 만에 2,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대기 중인 주주 친화적 법안들이 통과되면 더 오를 거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인 지난주 금요일보다 58포인트 오른 3,999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곧장 오름폭을 키워 오전 9시 1분쯤 4,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이재명 시대는 주가 5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해외 기관들의 전망들이 있는 데다가 실제 주식이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자 이제는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정부도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하고 실제 주가도 그렇게 움직이고 해외 기관도 그렇게 평가하니까 주식 투자해봐야 되나? 바보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세계에선? 보통 주린이라고 하는데요. 주린이? 예, 그러니까 주식 어린이. 아 주린이. 예, 제가 썩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주린이? 예, 일단 통용되고 있습니다. 아 주린 어린이도 아니에요. 아가? 주아가. 아가로 합시다. 주린이는 어린이는 그래도 말도 할 줄 알고 걸어 다니잖아요. 하여튼 눈높이를 거기에 맞춰주세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알겠습니다. 주 아가, 주 갓난에게, 주 응애.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도 많이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그 수준을 저희가 파악하는 데 자기가 도움이 얼마나 됩니다. 모르는지를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두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바보 취급받을까 봐. 네. 지금은 바보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타 인지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수준을 정확히 인지해야 그렇지. 투자를 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강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주식을 모두 다 해야 된다. 자, 제가 이제 광순회 복덕방을 창업합니다. 아, 이런 거 보면 막 복잡해지거든요. 뭘. 괜찮아요. 간단하게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로 들어보세요. 네. 자, 광순회 복덕방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창업부터요. 창업 맨 왼쪽 왼쪽 맨 맨 위에 위에. 네. 자, 창업하는데 10,000원이 필요합니다. 10,000원 금액. 근데 10,000원 중에서 7,000원은 은행에서 꿔준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은행에서 꿔왔어요. 어. 근데 3,000원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 저 3,000원을 제 친구들 9명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300원씩 내서 창업했습니다. 오케이. 그게 3,000원이요. 3,000원이야. 근데 1년 동안 영업을 했더니 언제 오른쪽 걸 봐야 돼요? 네, 바로. 1년 동안 영업을 했더니 예. 매출 1,000원 나오고 비용이 900원 나와서 예. 이익이 100원 남았어요. 100원 남았어. 그렇죠? 저 비용 중에는 은행의 이자가 포함됐어요. 아. 그래서 은행은 이미 이자 줬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 이익 700원 부채에 대한 이자는 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을 조달해준 이자는 지급해주고 이제 주주만 남은 거예요. 예. 자본을 대둔 사람, 나한테 돈을 투자해준 사람, 예. 저 100원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300원씩 투자하는 사람. 그렇죠. 예. 그러면 10원씩 예. 나눠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10명한테 10원씩.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10원이 돈이냐? 나중에 다시 묻자. 그렇죠. 어. 기다려. 나중에 크게 만들고 나눠 갖자. 어. 그래서 1년 차에 저 자본이 그냥 장부로 예. 회사에 3,100원이 남습니다. 원래 자본은 3,000원이 있었고 돈을 100원 벌어가지고 100원이 남았어. 그렇죠. 3,100원이 됐어. 1년 장사 잘해서 100원 남았다. 100원 남았다. 근데 묻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 그게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00원씩 쌓였어. 쌓였어. 그랬더니 4,000원 됐어. 그렇죠. 그 자본이 그래서 1,000원이 됐고 1,000원이 더해지니까 기존에 있는 3,000원이 4,000원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10년이 딱 된 순간 이렇게 모았어요. 모았어 사람. 친구들 다 모여봐. 친구들 다 모여. 10년간 고생했다. 자, 이제 100원씩 나눠줄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제가 모르는 사람이요. 총수가 앉아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누굴까요? 하여튼 뭐 저희 작가님 앉아 계세요. 내가 그 지분을 누구한테 줬어.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제 그 주주가 됐대요. 한 주 샀대요. 김어준 총수한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100원짜리를 내가 샀어요. 하고 누가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왔어.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이 바뀌었어.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나머지 9명은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한 사람은 하루가 전인데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런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기업이 그동안 배당 안 해준 거 쌓아놓은 거 배당 받아서 이제 쓰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함축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갖고 있으나 하루 갖고 있으나 차별하지 않아요. 그렇지. 주식을 갖고 있기만 하다면. 그렇죠. 예, 나눠주기 전날 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렇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그게 열린 거예요.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중간 배당을 거의 안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로 배당 좀 해줘. 그렇죠. 배당 하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배당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외국계라든지 한국의 증권사들도 이제 한국 주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해외에서도 이거 올라간다. 그렇죠. 올라간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식을 같이 투자하는 건데 자 주식 첫 번째 오늘 시간에 이걸 보세요. 네. SM이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있잖아요. SM, 그 회사는 지금 주가가 14만 원입니다. 14만 원이고. 근데 성한 머트리얼스라는 회사는 487원이에요. 그러면 저것만 딱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함이 싸네. 싸네. 487원인데. 어. 그리고 SM 엄청 비싸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왜 아닌지 설명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 같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액면가가 다르더라도 액면가가 원래 다. 그러니까 가격이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1,000만 원이고 코카콜라는 2,000원이면 코카콜라가 싼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린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자동차가 1,00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코카콜라가 2,000원의 살 만큼 가치를 갖고 있느냐 주식시장에서 똑같이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마 나 수학 80점 맞았어. 아유 이 멍청아 80점이 뭐야 그랬더니 나 전교 1등인데요. 시험이 어려웠던 거야. 그렇지. 근데 엄마 나 한 개 틀렸어요. 98점이야. 잘했어. 근데 두 사람 다 설명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나머지 애들은 다 100점이에요. 이러면 그럼 너 꼴등이. 근데 어떤 자산이라든지 사람을 평가할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평가할 건가 아니면 미래의 모습을 평가할 건가.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이 PBR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PBR이요? PBR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의 현재 가치를 네. 가치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주가를 비교해 본 거예요. 저번에도 저희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1조 시가총액인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 1조야. 일조냐. 그럼 1이다. 그렇죠. 그게 PBR이에요. 장부, 북 가치. 그 PBR 어디다 발표돼요? 예. 그럼 그냥 손쉽게 그 회사 누르고 PBR 치면 옆에 바로 다 딸려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렇구나. 그래서 PBR이 높을수록 이 회사는 자산 대비해서 평가를 높게 받고 있다. 반대로 PBR이 낮을수록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그러면 PBR이 낮은 데를 노려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PBR이 낮은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야. 대단하십니다. 역시 경찰이 그때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코스피가 3,000이 넘었는데 1배가 조금 넘어요. 겨우 1이다. 네.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낮다. 그래서 올라갈 여지가 많다.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처럼 계속 기업이 안 나눠주고 있었으니까. 돈을 안 나눠주고 있어. 그런데 이제 변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저렇게 저평가된 이유가 뭐 전쟁 위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 말이 안 되지. 네. 얘네는 맨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는 계속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 아까 다시 돌아가면 저게 PBR 지수인데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못 받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저평가 기준이죠. 제가 일상용어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제가 공장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재산이 얼마요? 그러면 나 집 한 10억 있고 차 1억 있고 뭐 시계 1억 있고 연봉 1억이야. 그러니까 나는 한 15억짜리 정도 사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줬어. 당신을 사겠어. 이러고 샀어. 그리고 이게 김어준이다라고 하면서 주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이 주식은 15억으로 출발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게 PBR 1입니다. PBR 1. 이 사람을 사서 주식으로 바꿨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15억으로 거래가 돼야 되는데 14가 되고 13억이 돼. 사람들이 낮게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왜냐? 아까 연봉이라고 그랬는데 내일 모레 정리해고 대상이래. 그럼 내년부터 연봉이 빵이 될 건가 봐. 그러니까 15억짜리로 기대해서는 안 돼. 14억으로 기대해야 돼. 성과급이래. 성과가 네. 돼야지 1억이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15억이라고 바꿨는데도 15억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아니지고. 14억, 13억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년에 임원으로 승진한대. 그럼 연봉 2억이 될 건가 봐. 그러면 이걸 내가 15억에 내놔도 16억, 17억으로 사람들이 봐줘요. 미래 가치를 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PBR이 1이 안 됐던 거예요. 뭐냐? 사람들이 안 좋게 본 거지. 저 돈도 안 나눠주고. 아유 저거 기업들이 돈 네, 벌어도. 근데 저기 보면 대만은 3이야. 우리보다 3배 이상 좋게 평가하는 거야. 더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본 거죠. 요게 기초 이론인데 아까 공장장님은 통찰이 있었던 거지. 야 그거 한번 여기에 역을 꺾으면 어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공장장님 일부러 나를 속였을 수도 있어. 난 PBR 높아지는 게 싫어. 이러면 나한테 분명히 아파트를 10억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파트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야. 그리고 그 아파트는 20년 전에 샀던 10억이라고 나한테 얘기해요. 지금 시가 평가로만 돌려도 100억이에요. 일부러 누른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에 역에 역을 친다면 옛날 같으면 PBR이 낮으면 아유 여긴 저평가 구역이야 쓰레기인가 봐 했는데 역에 역을 친다면 오히려 저평가된 것만 정상화해도 이제 사실은 숨은 진주가 나올 수 있겠구나. 싸다 이렇게 돌려지도 있는 그런 기대가 잔뜩 시장에 깔려 있구나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대가 이제 실현되면 또 이제 다른 판이 열리는 거죠. 네, 실제로 나눠주고 변화가 일어나면 그리고 나한테 소득 배당이 생기고 회사들이 자산을 또 많이 분배하기 시작하고
하면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배당해 준다면 지금 한국의 금리 수준이 예를 들어서 적금이라든지 정기예금 수준이 한 뭐 4%, 5% 정도 되거든요. 높게 받을 때. 저는 거기에서 2%포인트는 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7% 정도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6%에서 7%.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는 아까 제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자금 조달은 원금 상환이 의무예요. 근데 주주들한테 쉽게 말해서 이건 빌린 돈이거든요. 그치. 이건 원금 상환이 의무 아니에요. 투자니까. 투자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배당이 높아야죠. 리스크를 더 많이 지는 근데 거죠. 대한민국의 지금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은 금리보다 낮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들이 버는 거를 나눠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걷거나 뛰기 위해서는 일단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다들 누워 계신 거예요. 일단 일어나셔야 된다. 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일어나시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항상 이거 저희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 첫 시간에 숙제요? 네. 첫 시간에 숙제. 공부하는 분들 내주세요. 예. 네, 첫 시간에 숙제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증권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증권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 홈페이지에 가보면 증권회사. 증권사에? 네, 그러면 비대면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한국의 증권사들이 아무나. 대부분 온라인상으로? 수수료가 무료예요. 수수료가. 네. 미래에셋 혹은 한투에서 계좌 하나씩 트시고 계좌 트는 거는 공짜랍니다. 예. 그럼 미래에셋 한국투자 그럼 키움 세금수를 하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음 주에 또 진도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